이번 시간에는 원천징수 파트 중 사업소득 관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득 관리는 우리가 말하는 프리랜서들에 대해서 3.3% 원천징수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의 얘기죠. 먼저 관련된 설명을 한번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의 전반적인 개요입니다. 자, 사업소득 수익금액. 대상자는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인 의료보건 용역, 수의사 용역 포함입니다. 이 부분 잘 없겠죠, 사실상. 수의사가 프리랜서로 일하거나 이런 부분일 거니까. 저술가, 작곡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영역, 사업자 번호가 없는 이런 부분들에 해당되는 사업소득 수익금액입니다. 원천징수는 지급액의 3%를 원천징수합니다. 지방소득까지 합치니까 3.3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업소득 연말정산 부분인데요. 자, 이렇게 해서 원천징수 하면은 끝이 나죠. 지급명세 제출까지. 그런데 일정 부분 이하의 소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 분들도 기중의 사업소득과 관련해서 뛰는 건 3.3% 뛰는 겁니다. 3%의 원천징수 하는 건 똑같아요. 마지막에 우리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처럼 12월에 연말정산, 2월에 연말정산 하려면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지. 기중의 일정 금액을 받았었을 때는 우리 종교인 소득처럼 간이세액표에 따라 뛰는 게 아니라 3%를 그냥 뛰는 겁니다. 종교인 소득의 연말정산, 기타 소득 연말정산하고 좀 다른 부분이에요. 종교인 소득은 간이 세액표에 따라 뛰는 거지만 사업소득 연말정산은 선대가 해서 연말정산을 하는 거지 기중에는 3%를 그냥 뛰는 겁니다. 같은 사업자예요. 네, 그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업소득 연말정산은 원천징수 의무자는 간편장부 대상자, 직전연도 수익금액 7.5만 원 미만인 간편장부 대상자 관련돼서 연말정산을 원천징수 의무자가 하는 거죠. 직전과세기간 수익금액 7,500 미만인 신규 사업자나 이런 간편장부 대상자. 자, 대상자가 어떤 사람이냐? 보험 모집인, 방문 판매인, 음료 배달 판매원. 이렇게 해서 요 부분에 해당 일정 7,500 직전도 7,500 금액 이하의 해당되는 이 대상자들은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얘기인데 보자. 사업소득 연말정산 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럼 어떻게 산정을 하냐? 연말정산 할 때는 사업소득 수익금액의 일정 소득률, 단순경비율에 해당되는 겁니다. 단순경비율로 계산합니다. 사실상 이렇게 연말정산 하는 게 유리합니다. 일반 사업자보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요, 사실상. 실질 비용이 훨씬 많이 들거나, 근데 현실적으로 그런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긴 하죠. 예, 그래서 사업소득 금액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자, 종합소득 공제입니다. 기본공제와 여러 가지 공제가 되지만 근로소득처럼 모든 게 공제가 되는 건 아니니까 그 부분을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밖의 소득도 근로소득 공제보다 몇 가지밖에 공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개인연금 소득 공제나 이런 건 되지만요. 자, 결정세액이 됐었을 때도 세액공제, 자녀나 연금계좌, 표준세액공제가 반영되는 거지 우리 근로자처럼 특별세액공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관련된 원천징수를 하고 연말정산을 통해서 환급을 받거나 납부를 할 수 있는 게 사업소득 연말정산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사업소득자들은 기중의 원천징수를 할 때는 다 3%를 띄는 게 사업소득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업소득 부분입니다. 사업소득 관리에서 사업소득자에 대한 등록을 하는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사업소득 관리에서 어떤 사업자를 등록을 할까요? 거주자만 해당입니다. 비거주자의 사업소득은 기타소득 관리에서 등록을 하고 입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주자의 사업소득만 입력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얘기 드리면은 우리가 사업소득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나올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연말정산 대상에서 연말정산 한 사람, 아니면 기존 원래 3% 띄고 마무리를 한 사람. 각각의 지급명세서 제출은 다릅니다. 항목들이 달라요.
사업소득 연말정산 대상자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란 곳에서 마감을 해서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고, 일반 사업소득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라는 곳에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서 마감을 합니다. 전자마감을 보시면 여기서 보시다시피 각각 나눠져 있죠. 거주자의 사업소득과 사업소득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제출 따로따로 한다는 얘기죠. 사실상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명세서는 각각 따로따로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나 간이지급명세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총합을 제출합니다. 자, 여기에서 아마 추후에 설명드릴 건데 종교인이 아니라 그 사업소득 연말정산 대상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자, 이민정 씨라는 분이 사업소득 연말정산 대상을 하신 분이에요. 제가 입력한 곳에서. 그런데 간이지급명세서를 보면은 9월 달에 입력을 제가 1,500만 원을 해놓는데, 이런 보험모집인도 이렇게 포함돼서 간이지급명세서가 제출되죠. 뭐 당연한 얘기는 합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사업소득이든 뭐든 간이지급명세서는 목적이 뭔가요? 세금 신고 아닙니다. 근로장려세제나 뭐 이런 거 기타 이유 때문에 소득 파악을 그때그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간이지급명세서예요. 사실상 우리한테는 번거롭죠. 의무만 지어주고 별도 혜택이나 이런 부분이 없으니까. 어쨌든 간이지급명세서에서는 사업소득 연말정산이든 일반 사업소득자든 다 합쳐서 간이지급명세서가 작성이 된다 라는 부분도 그냥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사업소득자 등록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모든 등록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사업소득자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사업소득자들은 정상적으로 어느 정도 등록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또 세부적인 부분을 잘 알아서 잘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사업소득자 등록이 사업소득자 그 작성 부분이나 원천징수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다른 것도 등록이 제일 중요하겠지만.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득자 등록입니다. 자, 이렇게 사업소득자 코드나 성명은 각각 입력을 하고 주민번호나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됩니다. 근데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을 보면 김철수라는 부분을 제가 미리 입력을 해놨는데요. 자, 소득 구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소득 구분을 보면 해당 소득 구분이 있으면 체킹을 하시면 될 겁니다. 이 소득 구분을 왜 잘해야 될까요? 우리 기준경비율 책자 받으시죠? 자, 구조로 잘 볼게요. 한번 지금 사업소득 기준으로 해서 전반적인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김철수 씨한테 모집수당으로 9월 달에 뭐 1년 동안 1,000만 원을 지급했다. 그래서 그 1,000만 원을 지급한 거를 원천징수로 3%인 일정 부분을 납부를 했어요, 다. 그리고 다음 해 3월 10일까지 2,000만 원의 김철수 씨에 대한 지급명세서까지 제출을 완료했어. 그러면 4월 중순이나 말일쯤에 세무서에서 김철수 씨한테 연락 옵니다. 뭐 전화로 연락 오는 건 아니겠지만 우편으로 내지 전자우편으로 당신이 사업소득 940911로 1,000만 원이라는 소득이 있으니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십시오 라는 문서가 옵니다. 그때 940911의 신고 방식 중에 소득세를 신고할 때 소득세 신고 방식은 두 가지가 있죠. 실제 지급 비용에 대해서 이렇게 기장을 하는 방식이 있고, 추계라는 계산 방식이 있습니다. 추계는 또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나오지만 어쨌든 그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각각의 코드가 있습니다. 기준경비율 코드, 단순경비율 코드가. 그 코드에 만큼 적용하는 경비율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히 입력하지 않으면 나머지의 상황들이 좀 불편하게 되는 상황이 있죠. 왜? 경비율, 예를 들어서 경비율을 많이 떼야 되는데 적게 떼거나 뭐 이런 부분이 발생될 수 있어요. 그래서 소득 구분에 있어서는 경비율과 연결, 소득세 신고 때 경비율과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득 구분은 최대한 정확히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확인도 가급적이면 받아야 되면 받아야 됩니다. 상대 거래처한테 우리가 신고할 때 세무서 사무실이라면
어떤 코드로 할지 요런 코드가 있는데 어디에 더 적합하게 해당되냐고 물어보고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임의로 하는 부분은 사실상 아닐 수 있어요. 책임 소지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 이분이 소득세 신고할 때 왜 이렇게 신고했냐? 라는 부분으로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임의로 했었을 때. 예, 그러니까 어쨌든 소득 구분은 정확히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소득 구분을 보면 오른쪽에 예술인 노무 제공자의 동그라미 쳐 있습니다. 복잡하죠? 자, 요즘 예술인 노무 제공자 때문에 이 업무하시기에 힘드신 분들도 꽤 많을 거예요. 되게 번거롭기도 하고 잘 모르기도 하고 뭐 저 역시 뭐 그렇게 잘 아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런데 어쨌든 예술인 노무 제공자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동그라미 있는 부분이 있으면 체킹을 하면 됩니다. 자, 이 같은 경우는 박연수 씨 같은 경우는 연예보조라서 940500이라고 예술인입니다. 코드가. 자, 오수민 씨란 것은 9409269에서 우리 소프트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노무 제공자 부분에 해당되잖아요. 여기도 동그라미 쳐 있습니다. 소프트 쪽 부분을 보면 여기에 보면은 거기에 다 해당 사항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노무 제공이나 예술인에 해당된다면은 뭐 별도의 서식 작성 방법이 다를 수 있으니까 어쨌든 소득 구분을 정확히 해놔라 라는 부분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연말정산 적용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연말정산 적용에는 부로 다 돼 있고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처음에 본 것처럼 사업소득 연말정산 대상자인 방문 판매 코드나 보험모집 코드 뭐 이런 부분 코드에 해당된다면 연말정산을 할 수 있으니까 연말정산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이민정 씨는 보험모집인으로서 연말정산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 체크를 하게 되면 밑에 있는 부양가족을 입력할 수 있게끔 활성화됩니다. 이 부양가족을 제대로 입력을 한다고 해서 기준의 3% 이하로 원천 지수되는 건 아니지만 이 부분을 입력해 놓고 추후에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하면 이 부분을 토대로 관련된 자료를 불러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입력할 수 있다 라는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국인 여부입니다. 내국인 외국인 여부인데요. 자, 내국인 외국인 여부 여기는 활성화되어 있네요. 그런데 밑에 보면 거주자 비거주는 활성화 안 돼 있네. 자, 제가 얘기 드렸죠. 거주자의 사업소득만 여기에서 입력한다. 근데 거주자는 뭔가요? 여기에 계속 살거나 뭐 주소나 거소를 183일 이상인가요? 그거를 뭐 국내 유지하고 있거나 이런 게 뭐 거주자잖아요. 그럼 거주자는 내국인일 수도 있고 외국인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주자는 고정되어 있어요. 왜? 이 항목에서는 사업소득, 거주자의 사업소득만 신고하는 곳이기 때문에 막아놨어요. 그런데 여기 열어놓은 이유는 거주자와 내국인, 외국인은 다른 얘기입니다. 거주자이면서 외국인일 수 있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렇게 돼 있어서 거주자는 고정되어 있다라는 부분이고 뭐 주민등록과 관련된 사항들은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입력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자, 학자금 상환공제. 사업소득자도 학자금 상환공제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랬잖아요. 사업소득 연말정산에 해당된다면은 이 부분도 이렇게 뭐 근로소득과 유사한 내용이고, 자, 나머지 요 18번 예술인 노무 제공자 여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두 부분입니다. 예술인 노무 제공자, 예술인 따로, 노무 제공자 따로죠. 뭐 특수 고용직, 뭐 근로자인가 뭐 그런 부분입니다. 전반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예술인은 고용보험 대상입니다. 어디에 해당된다면 일정 요건에 해당된다면 실업급여하고 상관없습니다. 고용보험하고만 상관이 있습니다. 예술인은. 그 다음 노무 제공자는 둘 다 상관이 있습니다. 고용보험도 상관이 있고 산재보험하고도 상관이 있습니다. 둘 다 요율이 둘 다 우리가 지금 근로자들 고용보험 요율이 1.8%죠 지금.
7월부터 1.8%, 0.9%인 거죠. 근로자들은. 근데 이분들은 1.8%가 아니라 1.6%입니다. 그러니까 0.8%씩 부담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분들은 실업급여 부분만 부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고용직능안전사업에 대한 부담 비율이 없다는 거죠. 순순히 실업급여. 그래, 실업에 특화된 게 사실은 뭐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술인에 해당된다면은 여기에 예술인을 체킹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부에서. 자, 그러면은 유형을 보면 일반이라고 단기라고 있습니다. 제일 편하게 생각하시면 돼. 일반은 일반 근로소득자다. 단기는 일용직이다. 비슷한 개념입니다. 일반은 계속 근무하는 사람들, 일정 기간. 단기는 1개월 미만 근무하는 사람. 근무라는 용어가 맞진 않겠지만 노무 제공, 뭐 이런 용역을 제공. 예. 일반은 1개월 이상 일을 하는 분들이고 용역 제공을 하는 분들이고 단기란 건 1개월 미만입니다. 그럼 왜 단기하고 일반으로 나눠져 있냐?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일반으로 나누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일단 단기를 먼저 얘기해 볼게요. 단기로 나누게 되면은 우리가 단기에 해당되는 자들은 우리가 일용직 근로자들은 고용부 근로복지공단에 뭘 신고해야 되죠? 근로내역 확인 신고서를 신고해야 됩니다. 그죠? 그럼 마찬가지로 단기자들은 예술인에 대한 일용소득 근로소득처럼 신고를 해야 돼요. 단기자들도 의무가 있어요. 그럼 단기로 체크해 볼게요. 단기로 체크하고 일용직 근로 내역 확인 신고서를 한번 볼게요. 뭐 F2 지금 사업장 등록 우리가 4대 보험과 관련된 얘기지. 사업장 등록은 노무 제공자든 예술인이든 일반 근로자든 각각 별도로 관리합니다. 그래서 저는 11번에 예술인 근로자로 관리하는 사업장 코드 4대 보험 관련된 코드를 만들어 놨어요. 자, 이렇게 되면 예술인 사업장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7월 달로 입력을 하고 싶다. 그리고 나서 F2를 눌러보면 박연수 씨가 나옵니다. 이 박연수 씨는 단기를 했는 박연수 씨 때문에 나온 거죠. 자, 일반으로 해볼게요. 자, 안 나옵니다. 그죠? 일용직과 같은 개념으로 흐른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노무 제공자도. 어쨌든 그렇게 해서 단기로 누르면 일용직 쪽으로 고용보험 쪽으로 신고가 하는 거고 이제 그리고 일반인 거면은 우리가 뭐 보수총액 신고 우리 근로자들 똑같이 그렇게 신고를 추후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과 단기를 구분하면 되는 거고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단기는 최저금액이 없습니다. 고용보험 부과할 때 최저금액이 없어요. 지금 제가 설명은 지금 4대 보험 파트가 아니지만은 예술인 고용보험은 4대 보험법에서 한 번에 설명하는 게 나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반과 단기로 나누는데 단기는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일용직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죠. 1개월 미만 근무니까. 일반은 어떻게 되냐? 일반 같은 경우에는 뭐 똑같이 해야 된다. 근데 단기와 일반의 차이점이 또 뭐가 있냐면은 단기는 최저 금액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단기로 체크를 하고 뭐 한 10일, 20일 근무해 갖고 100만 원 받았다. 아니면 40만 원 받았다. 그럼 그 상태에서 바로 관련된 뭐 이렇게 소득월을 계산해 갖고 우리가 말하는 1.6%의 반인 0.8%인가요? 0.8%를 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은 최저한이 있습니다. 네, 그 부분 내역들을 보면 이 부분 관련돼서는 급여자료 입력을 한번 볼게요. 왔다 갔다 해서 정신이 없으시긴 한데 일단 잘 참고로 자 이런 것들이 있다는 루트를 제가 설명드린지 자세한 설명은 덜 할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대상자가 있다면. 자 이렇게 사업소득 입력 쪽에 보시면 우측에 참고라고 있습니다. 참고라고 있는데 이 참고 한번 눌러볼게요. 자 예술인 노무 제공자 고용보험에 대한 안내입니다. 어떻게 설정하는지. 자 이렇게 설정합니다. 자 예술인 고용자는요.
각각 2분의 1씩 4대 보험, 고용보험을 부담을 합니다. 부담을 하는데 기간은 그전에는 1.4였지만 지금은 1.6입니다. 반반이면 0.8%겠죠, 지금. 자, 그리고 계약금에다가 우리가 보수 월액 기준으로 해서 실업급여가 하는데 보수 월액은 어떻게 되냐? 원래 지급받을 계약금에다가 단일 공제율 25%를 뺀 겁니다. 여긴 지금 20%가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25% 빼는 겁니다. 자, 25%예요. 그 말은 뭐냐면 100만 원이면 4대 보험 신고할 때 100만 원이면은 100만 원이면 25%뺀 75만 원을 이제 보수라고 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 75만 원 기준으로 해서 부과가 된다는 거죠. 0.8% 이렇게 예술인 당사자 같은 경우에는 자 그렇게 계산이 되는데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자 상한액은 하한액은 월 40만 원, 상한이 어쨌든 월 40만 원이라고 돼 있긴 한데요. 납부 기준인가 봐요. 어쨌든 이 부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일반 예술인은 아예 조건 단기 예술인은 해당 안 됩니다. 합니다. 단기 예술인은 이 금액 이하가 되더라도 실업급 고용보험이 부과가 되게끔 세팅이 돼 있어요. 세무사랑 프로에. 그런데 단기가 아니라 일반으로 하게 되면 보수액이 50만 원 이상일 경우에 적용됩니다. 보수액이 50만 원 이하면은 고용보험 적용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보수월액이 50에서 80 사이라면 80을 하한액으로 적용되겠습니다. 그럼 이분 같은 경우 만약에 60을 받는다. 그리고 단기가 아니고 일반이다. 그럼 80을 기준으로 해서 0.8%가 부담되는 구조입니다. 이 부분 잘 보셔요. 노무 제공자 같은 경우도 비슷한 구조입니다. 노무 제공자, 예술인 같은 경우에는 25%를 공제를 해서 보수를 산정하지만 노무 제공자는 각각 다릅니다. 노무 제공자별로 각각 직종별 경비율을 사용합니다. 이 경비율은 우리가 말하는 소득세법상의 기준경비율, 그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프리랜서는 프리랜서의 기준경비율. 여기서 프리랜서의 기준경비율은 아마 15.7인가로 돼 있을 건데 그 경비율을 빼고 나서 산정을 합니다. 이 부분은 고용보험 얘기입니다. 어쨌든 헷갈리지만 산재보험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반 노무 제공자 같은 경우는 보수월액이 80만 원 이상일 경우만 해당이 있어요. 그런데 80만 원 이상 되더라도 133만 원 이하가 된 80과 133만 원 사이라면 133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말하는 0.8%를 곱해서 부과를 될 겁니다. 이런 부분입니다. 다만 직종 중에 두 가지 직종이 있어요. 이 부분은 소득 파악이 어렵지만 임의로 이런 방식으로 산정을 할 거니까 이 부분은 자동으로 세무사랑 프로가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라는 내용들이에요. 이 부분들을 한번 참고하셔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단기 일반이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를 잘 아셔야 돼요. 해당 사항을 하셔야 될 분들은. 자, 그리고 우리가 이런 사업소득자들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되겠죠. 취득신고, 무슨 신고 이런 걸 다 해야 될 겁니다. 4대 보험. 관련된 신고를 하면 사업장을 지칭을 해줘야 됩니다. 이 사업장 같은 경우는 4대 보험 관리에서 사업장 등록에서 일반 근로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등록을 하겠지만 일반 근로자가 아니고 예술이나 노무제공자에 해당된다면 이렇게 각각 지칭해서 관련된 사업관리번호를 따로 받습니다. 예술인이 별도로 고용보험 대상이 된다면 세무사랑이 처음으로 그러면은 4대 보험에 우리가 일반 근로자가 처음 생긴 것처럼 가입신고해야 됩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신고를 최초 해야 돼. 사업장 가입신고를 해야 됩니다. 노무제공자도 마찬가지로 각각 별도로 관리하고 각각 관리번호를 부여받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해놓으면은 조회를 통해서 예술인 11번이니까 11번만 나오는 거예요. 지칭을 했으니까 나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설정입니다. 여기서 말 그대로 고용보험을 설정하는 곳입니다. 고용보험 설정하는 곳에 공제 여부는 자 고용보험 공제 할까요 말까요 물어보는 거죠. 합산 여부는 고용보험이 우리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술인 고용보험은 50만 원 이하는 공제를 안 한다. 고용보험을 관련돼. 그렇지만 합산하겠다는 기존에 있던 신고 자료까지 합산해서 50만 원을 넘으면은 계산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합산을 여러 하면.
부로하면 각각 기준으로 봐서 50만 원 미치면 계산을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이고요. 경감률입니다. 경감률 80%죠. 똑같이 노무제공자도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똑같이 근로소득자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우리 두루니 사회보험을 얘기합니다. 고용보험에 대해서 80% 지원. 일정 금액 이하의 소득인 사람들한테 80% 지원하는 거니까 해당 사항이 있으면은 체킹을 하시면 되겠지만 사업소득 사원등록에서도 얘기 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 공단에서의 내역들을 보고 확인을 하셔서 반영하는 게 어떻게 보면 맞겠죠. 그래서 어쨌든 공감률 80%라는 얘기입니다. 자, 직종입니다. 직종은 이렇게 눌러보시면 해당 직종이 다 있는데요. 맞게끔 적으시면 됐고 경비율은 똑같이 25%가 반영됩니다. 자, 노무 제공자를 보시면 노무 제공자에 체크를 하시고 일반이나 이런 부분은 똑같고 저도 노무 제공자로 11호 걸어놨습니다. 사업장 신고를. 그렇고 다 똑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소프트웨어 기술자나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 각각의 경비율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해당 직종에 해당되면 제대로 입력을 하겠죠. 그런데 아까의 계산이 안 됩니다 하는 것들은 이렇게 급여가 있는 요런 금액이 있는 것들은 저절로 계산이 안 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에 맞춰서 입력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등록을 어쨌든 특히 예술인이나 노무 제공자가 있다면은 이런 부분을 정확히 알고 입력을 해놓아야 오류가 없는 부분인 거죠. 자, 근데 우리 내수리 노무자는 이렇게 쉽게 생각해보면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일반 근로자와 일용직 근로자가 있는 것처럼 예술인이나 노무 제공자들도 일반이고 단기가 있다. 그게 일용직과 이제 일반 근로자와 비슷한 개념으로 흐른다. 이런 부분들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소득자료 입력 부분입니다. 자, 소득자료 입력 부분은 해당 부분의 소득자료를 입력을 하게 되면 이렇게 각자 해당 월들을 입력을 해서 금액을 입력 3%로 자동으로 계산해서 차인 지급액까지 나옵니다. 보시면 별도로 이렇게 클릭을 하더라도 입력을 할 수 있는 란이 한 개도 없죠. 유일하게 입력하는 것은 날짜와 금액 요까지입니다. 이까지 입력하면 나머지 3%는 자동적이니까. 아까 얘기한 이민정 씨가 사업소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되지만 이 부분도 똑같이 3%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3%가 적용됩니다. 자, 박연수 씨입니다. 박연수 씨 같은 예술인이잖아요. 그랬었을 때 보면 이렇게 필요 경비가 50만 원입니다. 고용보험 계산할 때요. 25%, 200만 원 25%니까 50만 원. 그러니까 200만 원에 50만 원을 뺀 150만 원 기준으로 0.8%를 적용을 한 게 이제 12,000원이 된 거죠. 근데 산재보험을 눌러보면 계산 산재보험 누르고 엔터를 쳐보니까 예술인 노무자는 예술인 노무자가 여부가 이 노무 제공자인 거 입력 가능합니다. 자, 노무 제공자는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동시에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술인 같은 경우는 산재보험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고용보험만 해당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입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입력해도 안 되는 것이고. 왜? 실질 산재보험 부과가 안 되니까.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노무 제공자죠. 똑같이 위에 기본적으로 사업소 입력한 것처럼 입력을 다 하면 자동적으로 경비가 된다. 경비가 계산됩니다. 이 경비는 여기에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경비가 계산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산재보험은 아까 전에 우리가 사업 등록해 보시면 고용보험 얘기만 있죠. 산재보험은 임의로 금액을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노무 제공자의 산재보험료는 정확히 그 노무 제공자의 급여 기준으로 산재보험을 떼는 게 아닙니다. 일반 근로자하고 달라요. 대략적으로 정해져 있는 그 각각의 소득, 소프트웨어 기술자면 소프트웨어 기술자가 갖고 있는 소득이 정해져 있는 금액이 있어요. 그거대로 임의로 띄고 산재보험 적용률은 해당 회사의 그 업종 부분의 산재보험 적용률을 적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자동 계산이 될 수 없고 자동 계산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있다면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산재보험이 얼마를 띄는지를 확인을 해서 해야 돼요. 우리가 일반 근로자와 다르게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아니죠. 노무 제공자 반, 사업주 반, 반반씩 부담하는 겁니다. 원래 산재보험은 전부 다
근로자가 사업주가 부담을 했죠. 일반 근로자 같은 경우. 그렇지만 이렇게 노무 제공자 같은 경우는 산재보험을 반반 부담합니다. 사업주 반, 이제 노무 제공자 반 이렇게 부담을 해서 이 부분에 해당 사항이 있으면은 입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좀 전에 얘기 드렸듯이 참고 사항도 잘 보셔갖고 이렇게 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측의 내용에 대해서는 뭐 예술인 노무 제공자 관련된 내용을 해당 사항이 없으면 미사용하겠다 하면은 관련 내용이 안 보이고 해당 사항이 있으면 관련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사업자 자료 등록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사업소득자 등록 부분이 잘 등록되어 있어야 모든 것들이 이제 해당되는 거죠. 왜? 여기에 입력할 수 있는 건 숫자랑 날짜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 부분을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면서 우리 사업소득자의 연말정산 부분도 간략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존에 우리가 이민정시라는 부분이 보험모집인으로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하려고 해서 체킹이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사업소득 연말정산은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같은 구조로 세팅이 거의 돼 있어요. 자, 어떻게 돼 있냐? 사업소득 연말정산, 이게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과 같습니다. 근로자에. 이걸 클릭을 하시고 나서 관련된 것을 일괄 불러옵니다. 해당 사항이 맞게끔. 전 미리 불러왔습니다. 불러와서 1,500만 원 급여가 있으니까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뗀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최종적으로 뭐 얼마가 나온다 라는 부분, 이게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하고 똑같은 부분입니다. 어쨌든 자, 이렇게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마무리했다 라고 하시면은, 자,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마무리했다. 자, 마무리했으면은 우리 연말정산 추가자료, 여기에서 각각의 내역들은 여기에 부양가족 입력이나 뭐 연금저축 공제나 기부문 명세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연말정산하는 근로소득하고 비슷한 방식으로 해서 입력을 하시면 돼요. 예, 입력을 하시면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처럼 입력이 완료가 됐다 하면 작업 완료를 눌러서 고정을 시켜 놓습니다. 고정을 시켜 놓고 나서 사업소득 원천지수 영수증에서 근로소득주와 마찬가지로 마감을 통해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 드렸듯이 간이지급명세서는 사업소득 연말정산 대상자와 상관없이 다 합쳐갖고 지급명세서는 다 이렇게 작성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도 잘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소득 관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